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합과학의 마지막 단원인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전기를 발생시킬 때 어떠한 원리가 작용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 발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환경에 무해한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까지 후루룩 알아보는 그러한 단원인데요. 일단 오늘 첫 시간에는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원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자기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기장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전자기 유도 현상 그리고 발전기의 원리까지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기장의 자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랑 관련 있는지 모두들 알고 계십니다. 자기라고 하는 건 자석과 관련 있는 걸 우리가 자기라고 부르고요. 장자는 운동장 할 때 장자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자석 주변의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부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석에다가 예를 들어 쇠나 클립 같은 걸 촥 하고 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클립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자석 주변에 들러붙거든요. 이때 자석 주변에 들러붙는 힘을 세 글자로 맞습니다. 자기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이때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우리가 클립이 들러붙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무조건 자석에는 모든 물건이 들러붙기만 할까? 그쵸, 그러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밀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 밀어내는 힘을 척력이라고 부르는데 언제 밀어낸다라고 했냐면 자석과 자석이 있을 때 서로 같은 극이 있으면 밀어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을 우리는 통틀어서 자기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자석 주변에서 자기장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대 자석을 그렸고요. 한쪽에는 N극이 있고 한쪽에는 S극이 있네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 공간 자체를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부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이 자기장의 세기가 어디에서 제일 세냐.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 존재한대요. 그래서 이 방향이 어디로 방향이 향하느냐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장의 세기는 엄청 간단합니다. 일단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클립을 뿌렸다고 쳐. 이때 클립이 어디서 제일 많이 붙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디서 제일 많이 붙어요? 그쵸? 이 양쪽 끝에서 제일 많이 붙습니다. N극 쪽, S극 쪽 이렇게 양 끝에서 많이 붙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석의 양쪽 끝부분에서 자기장이 제일 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이렇게 그냥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에 가져가서 적용을 해야 하거든요. 자, 일단 자기장의 방향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기장은 곧 자기력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둘이 똑같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자기장과 자기력은 서로 관련이 있는데 이때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힘이라서 힘은 항상 방향이 있어요.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한다, 왼쪽으로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힘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장도 역시 방향이 있거든. 근데 이런 내용은 너무 어려워.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자기장에는 방향이 존재한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요. 그 도구의 이름을 나침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나침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방향 찾을 때 사용하는 그 도구 있잖아요. 그걸 바로 나침반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침반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극은 어떤 극 바늘일까? 맞습니다. N극 바늘 맞습니다.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을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이 자석의 주변에다가 나침반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나서 이 나침반의 N극이 각각 어디 쪽을 향하느냐 해서 그 바늘의 위치를 살펴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했으니 이 N극을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요. 이 나침반 속에 들어있는 N극 바늘도 역시 쥐가 마치 자석 마냥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N극 쪽에다 나침반을 갖다 놓잖아? 그럼 나침반의 N극 바늘은 N극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청력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을 향하게 됩니다. 나침반의 N극이요. 근데 또 반대편 S극에다 갖다 놓잖아? 그럼 N극 바늘은 당연히 S극에 끌려갈 거야. 왜냐면 자석처럼 행동할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N극이 S극 쪽으로 향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과 아래쪽은 역시 이번에도 N극 바늘은 S극을 향할 거기 때문에 둘 다 오른쪽을 향하는구나,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둘 다 N극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자기장의 방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N극에서는, 자석의 N극에서는 자기장의 N극 방향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자석의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S극에서는 자기장의 이 나침반의 N극 방향이 S극 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극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간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N극에서는 나오고요. S극으로는 들어갑니다. 이때 이 화살표를 우리가 모두 다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N극에선 자기장 나와서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지나서 S극 쪽으로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아래도 똑같이 연결합니다. N극에서 자기장 나와서 아래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간 다음에 S극 쪽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그림은 우리가 지금은 한 개만 그렸지만 여러 개를 그릴 수 있고요. 이때 이 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력선이 좁을수록 개수가 많을수록 자기장이 셉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장의 방향만 표현하시면 된다고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을 외부와 이 자석의 내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는지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외부에서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N에서 나오는 방향, S로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자석의 속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석의 속에서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갔지? 그리고 나서 다시 N 쪽으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석의 속에서는 마치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부에선 여러분들이 S에서 N 쪽으로 화살표를 그리시면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뭘 중요하게 볼 거냐면 자석의 내부, 자석의 속에서의 이 자기장의 방향을 좀 더 집중하여 볼게요. 자석의 내부에서는 N극 쪽에서 화살표가 뾰족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기장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살펴봤으니 이제 이 자기장을 어디에다 적용을 하려고 하냐면 이번 단원의 메인인 전자기 유도 현상에다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전자기 유도 현상 같은 경우는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법칙입니다. 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건 일단 전자기라고 하는 거, 전기와 자기의 합작어입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자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유도하자, 전기를 이끌어내자 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때 전기는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뭘 유도한다 라고 부르냐면 전류를 유도한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일단 전자기 유도 법칙은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한다는 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우리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류를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류를 사용한다 또는 전류를 만든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뭐 코드를 꼽거나 아니면 전원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건전지를 연결하거나 이렇게 전원 장치가 있어야만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은 뭐냐면 절대 전원 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전지, 배터리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연결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유도된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전류가 유도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전류가 유도가 돼요. 전원장치를 연결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 필요한 물건을 잘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하나는 자석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코일입니다. 이때 코일은 여러분들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일이라고 하는 건 도선을 돌돌돌돌 말아놓은 것, 그것을 우리가 도선 중에서도 코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석이랑 코일만 있으면 전류가 만들어진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석과 코일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죠. 둘 중에 하나가 움직여야 됩니다. 자석이 움직이거나 코일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둘 다 움직이거나 얘네가 움직여야만 우리는 전류가 유도된다 라고 하고요. 다시 말하면 움직이기만 하면 무조건 전류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건 패러데이님께서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석과 코일을 운동시킨다,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자석과 코일이 움직이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자석과 코일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자석이 움직인다 치자. 그럼 자석 주변은 자기장이 있다 했는데 자석이 움직이면 그 주변의 자기장도 움직일 거 아니야. 그리고 자석은 가만히 있는데 코일이 그 자석 주변에서 움직이잖아. 그러면 그 자석 주변의 자기장 내로 들락날락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다고요. 이때 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기만 하면 무조건 전류가 유도돼서 우리는 유도전류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리고 이 자기장의 변화와 유도 전류를 그냥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자기장은 우리가 대문자 B 쓸게요. 그리고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델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단번에 전류가 유도된다더라. 그래서 유도 전류는 I라는 기호를 쓰도록 하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장이 변화할 때 무조건적으로 유도전류가 생길 건데 그러면 이 유도전류는 어떠한 방향으로 생기겠느냐, 어떻게 흐르겠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그림 4세트를 다 그려놨어요.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모두 다 그렸던 그림이죠. 지금부터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유도전류가 어떠한 방향으로 형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자석이 모두 다 위에 떠 있는 형태이고요. 이제 철심에다가 도선을 돌돌 말아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일을 가만히 두고 우리는 자석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요. 지금 자석이 아래로 움직일 때와 위로 움직일 때를 각각 나눠서 그려놨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석이 움직이기만 하면 이 코일에는 무조건 유도전류가 생길 건데 자석이 아래로 움직일 때랑 자석이 위로 움직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로 내려갈 때와 위로 올라갈 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자석이 코일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경우이거든요. 코일은 고정된 상태입니다. 근데 코일이 바라보기에 어떤 극이 내려오고 있냐면 자석의 N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석의 N극에서는요. 아까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된다라고 했냐면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된 채로 이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일이 느끼기에 이 아래로 나오고 있는 이 자기장이 점점 자기한테 가까워지고 있으니 자기 몸통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낀다고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코일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자연 상태에서 자기 몸통에서의 모든 변화가 생기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자석도 아닌 것이 지가 자석인 것처럼 자기장을 0으로 만들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자석이 자기한테 가까워짐으로 인하여 아래로 내려가는 자기장이 자기 몸통을 지나가고 있잖아. 코일은 그럼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0을 만들기 위해 코일 자체에서는 자기장을 어떤 방향으로 형성할 거냐면 그에 대한 반대 방향인 윗방향으로 코일 자체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됐죠? 아까 이 아래로 내려가는 자기장은 자석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영향을 준 거였어. 근데 코일 자체에서는 그 자기장을 없애려고 최종적으로 0을 만들려고 코일 자체의 자기장을 위쪽으로 형성을 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자석의 속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화살표를 그렸어요. 그쵸? S에서 N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그렸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코일 자체의 자기장 어디다 그렸냐면 코일의 속 가운데다 그렸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자석의 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일의 윗부분에는 자기장의 뾰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일의 윗부분은 마치 N극처럼 행동을 하겠구나. 코일의 아랫부분은 반대니까 S극처럼 행동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코일에서 자기 자체의 자기장을 형성하고 나면 이 코일에서는 무조건 전류가 흐르는데요. 이때 전류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들 모두 다 오른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에서 엄지손만 치켜 드시고요. 이때 이 엄지손을 자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둥글게 말아서 이걸 전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방향이 윗방향이야.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윗방향으로 치켜 올려.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코일을 감싼다 생각하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마치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손톱이 뾰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화살표를 표현하시면 이 앞쪽에 있는 도선에다가 모두 다 오른쪽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뱅글뱅글 돌아요. 그리고 지금 이 왼쪽에 보시면 G라고 써있는 이 기구가 있는데요. 이것의 이름을 우리는 검류계라고 부릅니다. 검류계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전류를 검사하는 기계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때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잖아?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검류계의 바늘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일에서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돌돌 돌다 보면 이 검류계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지나갈 거냐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게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뭔가 좀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코일에서는 분명히 자기장을 형성할 거예요. 왜냐면 자석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이 코일은 자석이 뭘 하던지 간에 그냥 다 실어. 그래서 밀당질을 하시면 됩니다. 코일은 자석이 멀어지잖아. 그럼 멀어지는 게 싫어. 그래서 당기려고 하고요. 반면에 자석이 가까워지잖아. 그럼 가까워지는 것도 싫어. 그래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할 거예요. 두 번째 그림 연습할게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자석의 N극이, 코일을 마주보고 있는 극이 N극입니다. N극이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코일이 느끼기에 이 N극이 멀어지는 게 싫은 거야. 그러면 이 N극을 잡아당기려고 하거든요. 인력이 작용할 겁니다. 이때 N극을 잡아당기려면 무슨 극이 와야 되냐면 S극이어야 잡아당길 수 있잖아. 그게 어디에 오냐면 마주보고 있는 코일의 윗방향에 S극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편이 N극 형성되겠죠. 그러면 이 코일 자체의 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형성되냐면 코일의 내부에서의 방향이니까 N극 쪽으로 화살표 그리고 이게 코일 자체의 자기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일 자체의 자기장 형성되면 이 코일에서는 무조건 유도전류 형성된다 라고 했고요. 얘는 지금 자기장의 아래를 향하고 있으니 엄지손가락 아래로 내려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 돌리시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 전류의 방향에다가 도선에다가 왼쪽 화살표 그리시고 이게 유도전류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 화살표 모두 다 그리시다 보면 이 검류계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냐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전류가 표현이 될 거라고요. 간단하죠? 이렇게 코일과 자석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냐, 청력이 작용하냐 이것만 결정하시면 여러분들은 유도 전류의 방향을 쉽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 연습 갑니다. 이번에는 주체가 누구냐면 S극이야. S극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코일에서는 S극이 가까워지는 것도 싫어. 그러면 S극을 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같은 극끼리 밀어냅니다. 그래서 코일의 위쪽에 S극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코일의 아래쪽에는 N극을 형성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은 아랫방향으로 형성한다는 거 화살표 그려주시고 그러면 엄지손가락 역시 아래로 내려주신 다음에 네 손가락으로 코일을 돌려주시면 얘도 역시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일 겁니다. 죄송해요. 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도선에다가 유도전류 방향 표현하시려면 모두 다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도선면에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검류계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전류가 형성이 되네요. 자, 마지막 그림이에요. 이번엔 S극이 멀어지거든요. 그럼 코일에서는 자석이 멀어지는 거 싫습니다. 그럼 S극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일의 위쪽에는 N극이 형성될 거고 아래쪽엔 S극이 형성되겠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윗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치켜 올려주시면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도선에 모두 다 오른쪽 화살표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이 검류계를 기준으로 검류계에서는 전류가 내려가는 것처럼 형성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전자기 유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반드시 자석이나 코일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 자기장이 변화해야 한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때 코일에 형성되는 이 유도전류의 양은 언제나 항상 같을까? 유도전류의 세기는
그쵸? 언제나 항상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도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하면 세지냐, 어떻게 하면 약해지냐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유도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요. 일단 자석의 변화를 주면 됩니다. 자석은 자기장과 직결하기 때문에 자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린 자기장의 변화도 크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먼저 어떤 자석을 사용하시냐면 강한 자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강한 자석을 사용한다는 건 자석 주변의 자기장도 역시 세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강한 자석을 사용한 채로 자석을 움직이잖아. 그러면 주변의 자기장의 변화도 역시 크게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석을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면 되냐면 빠르게 움직이면 돼요. 자석의 속력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또는 빠르게 움직인다,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자석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보다 당연히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 때 주변의 자기장 변화가 더 크게 생기겠죠. 그래서 속력이 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일을 변화를 주면 되는데요. 이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돌돌돌돌 마실 때 더 많이 말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전류가 지나가는 길이 길어져서 자기장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유도전류의 세기도 역시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전자기 유도를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그 전자기 유도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내용, 발전기입니다. 이 발전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발전기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에다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놨는데요. N이라고 써있는 거 왼쪽에 있는 것도 자석이고요. 그 다음에 S라고 써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역시 자석입니다. 엄청나게 커다랗고 무겁고 강한 자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보시면 좀 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손잡이라고 생각하세요. 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위에 도선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코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코일은 곧 도선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석 있어요? 코일 있어요? 그럼 뭔가 감이 오시죠? 지금부터 이 발전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소는요. 태양광 발전을 빼고는 이 자석과 코일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N극과 S극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 그림에선 우리가 뭘 표현할 수 있냐면 자기장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자기 유도할 때는 코일의 가운데다 그림을 그렸으니까 코일의 내부라고 해서 S에서 N쪽으로 화살표를 그렸는데요. 얘는 지금 자석의 바깥 부분이잖아. 그래서 N에서 자기장이 나오고 S로 자기장이 들어간다 라고 화살표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는 N에서 S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된 곳의 가운데에서 이 도선, 곧 코일이 뭐 하고 있을 거냐면 회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 길다란 부분을 손잡이라고 했는데요. 손잡이를 잡고 뱅글뱅글 돌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어쨌든 이 도선을 돌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자기 유도 현상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자석과 코일이 있는데 자석이 움직이거나 코일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둘 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하면 무조건 유도전류가 생긴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거 이 그림에다 적용해봐요. 이번에는 뭐가 움직이는 경우예요? 네, 맞습니다. 자기장, 자석은 고정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코일이 움직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코일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도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도선에서는 유도전류가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형성되어 있잖아. 이때 이 도선이 자기장과 평행하게 놓여져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세로로 수직으로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네.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도선이 가로로 이렇게 누워 있느냐에 따라 이 도선의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는 자기장의 크기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잖아. 그러면 가운데를 지나는 자기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세로로 이렇게 세워지잖아. 그럼 이 도선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자기장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선 내부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도선 자체에서는 유도전류가 생기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일단 자석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코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코일이 회전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코일을 회전함으로 인하여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네요. 우리가 이거 아까 델타 B 자기장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기장이 변하기만 하잖아. 그럼 무조건 뭐가 형성된다라고 했냐면 코일에서는 유도 전류가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 만들어진 유도 전류를 우리 가정에 보내줘, 학교에 보내줘, 공장에 보내줘 해서 우리가 써먹고 사는 거예요. 이때 이 전류를 보낸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송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를 보낸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때 전기를 보낼 때 그 전에 이 코일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돌리는 걸 사람이 직접 돌릴까? 그러지 않아요. 기계를 통해서 돌립니다. 근데 이 코일을 돌릴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돌리느냐에 따라 화력 발전이 있고요. 수력 발전이 있고요. 원자력 발전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코일을 돌린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코일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터빈이라고 하는 게 달려있어요. 이때 이 터빈은 코일을 돌려주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터빈을 어떠한 형태로 돌리느냐에 따라 화력, 수력, 원자력으로 나뉜다 라고 했는데 화력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를 태웁니다. 연료를 연소시킨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열에너지가 왕창 나와. 그럼 그 열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많이 끓입니다. 그러면 이 물을 끓임으로 인하여 수증기, 증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증기를 가느다란 관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원리예요. 비슷한 원리로 원자력 발전 볼게요.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핵발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얘는 뭘 이용할 거냐면 핵분열을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자핵이 있는데요. 얘는 크기가 커다란 불안정한 원자핵이거든.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왁 하고 분열이 돼요. 근데 이때 분열이 일어나잖아? 그럼 무슨 에너지가 나오냐면 얘도 역시 열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 열에너지를 가지고 또 물을 끓여. 그래서 증기가 발생하면 얘도 역시 관을 통과시켜서 터빈을 돌리는 그러한 원리예요. 반면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뭘 태우고 말고 열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딴 짓을 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물이 높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을 낙하시키죠. 높이 있는 물을 낙하시키는데요. 이 낙하시키는 물의 그 높이 차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는 원리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열에너지를 발생시켜서 물을 끓이느냐 끓이지 않느냐 요 차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배웠고요.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어디에 적용했냐면 바로 발전기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발전기의 원리, 전자기 유도 현상 또는 패러데이 법칙이 적용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전에 만들어진 이 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전력 수송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